안녕하세요. 삼성 서울병원 치주과에 있는 양승민입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저희들이 항상 다루고 있는 초음파 스케일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많이 쓰지만 조금은 좀 등한시하는 내용적인 면에서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그것을 임상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환자가 왔을 때, 이런 환자가 왔을 때 저희들이 이제 환자의 특성을 파악을 하고 프로빙을 해봤을 때 프로빙이 어떻게 나오면 이건 환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할지 비술적인 치료를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술적인 치료를 한다고 봤을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결국 이런 결과를 얻을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매뉴얼, 핸드 인스트루먼트죠.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적으로 쓰게 되는 인스트루먼트를 각각의 부위에 맞는 것에 따라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손도 아프고 그러니까 좀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초음파 스케일러를 많이 쓰게 되죠. 네, 그래서 초음파 스케일러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종류가 너무너무 많고 그런 부분들도 이번 시간에 다루려고 했는데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나중에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울트라소닉 스케일러하고 또는 소닉 스케일러 그다음에 핸드 인스트루먼트를 비교를 했을 때 임상적으로 결과가 다르면은 당연히 좋은 걸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은 이미 2000년대 후반쯤에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핸드 인스트루먼트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임상적인 결과가 나온다. 그럼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한테 덜 힘든 걸 쓰게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거를 쓰느냐에 대한 걸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도 임상에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회사에서 나오는 울트라소닉 스케일러의 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한데 이 다양한 것이 기존에 나와 있는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아직까지는 어떤 특별한 베네핏을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도 다루게 되겠지만 팁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좀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게 어떤 베네핏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접근성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약간은 다양한 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임상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접근이 잘 되고 그 안에 있는 로컬 팩터를 제거할 수 있다면은 당연히 이로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응증하고 비적응증을 봤을 때 적응증은 울트라소닉 스케일러는 다 그냥 치주질환에 관련된 치주염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은 연상, 치은 연화의 데브리망 할 때 디브라이드먼트 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오스온틱 시멘트를 제거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질환 치료 그리고 서지컬 할 때 당연히 치면에 있는 어떤 렘넌트라든지 치석이라든지 이런 걸 제거할 때도 당연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흡입선 질환을 가지고 이게 뭐냐면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에어로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물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외한 것은 그런 걸 포함하고 있는 거는 이제 금기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굉장히 적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워 드리븐 인스트루먼테이션에 관련돼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팁을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울트라소닉 스케일러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파워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이 부분이 파워를 강하게 했을 때하고 일반적으로 했을 때하고 보시면은 물이 떨어지는 양상이 좀 달라지죠. 그 부분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물이 나오고 어떤 파워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게 물론 용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울트라소닉 스케일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음파의 그 진동수를 가지고 구분을 했을 때 보면 인프라 사운드, 울트라 사운드, 그 안에 이제 어쿠스틱 들을 수 있는 부분을 나눠지는데요. 저희가 이용하는 부분은 나오겠지만 소닉 스케일링이 있는 부분하고 울트라소닉 스케일링이 있는 요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kHz 이하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소닉 스케일러라고 얘기를 하고 18에서 30kHz 사이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울트라소닉 스케일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약간 범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닉 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진동량이 많습니다. 진동량이 많아서 이게 울트라소닉 스케일러에 비해서 진동량이 많으니까 효율은 굉장히 높을 수가 있거든요. 제거하는 양상이 크기 때문에 이제 이걸 나중에 앰플리튜드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게 크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이것이 치아 면에 오래되고 있게 되면은 루트 서피스의 상실률 또한 증가가 되는 겁니다. 즉 강한 힘이 전달이 되면 그거에 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간단하게 보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울트라소닉 스케일러를 많이 안 써서 소닉 스케일러는 좀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그래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구분하는 게 좋을까 해가지고 한 게 뭐냐면 소닉 그러니까 전동 칫솔입니다. 음파 전동 칫솔. 네, 음파 전동 칫솔에 대한 거 이렇게 이제 소리가 좀 나시는 게 들리셨을 거예요. 지금 벽에 대지 않았을 때의 소리와 벽에 댔을 때의 소리, 그 다음에 그게 좀 힘을 주었을 때의 소리가 각각 다 다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어떤 프레셔를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거에 대한 것들은 이따가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울트라소닉이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따라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는 마그네토 스트릭션, 다른 피에조 일렉트리칼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그 안에 니켈 스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떤 전자기장이 들어가면 얘가 범위, 디멘션이 수축했다 늘었다 이게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무브먼트가 생기게 되고 그 무브먼트가 생기는 부분을 액티브 노드, 그다음에 생기지 않는 부분은 엔티 노드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떨림을 이용해서 어떤 이제 초음파의 에너지 자체를 위치 에너지가 바뀌면서 이제 운동 에너지로 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 마그네토 스트릭티브 타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인서트라고 되어 있는 어떤 팁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의 하나의 그 니켈 스택을 가지고 있는 팁. 그래서 그거를 자체 이제 핸드피스에다 연결해가지고 끼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베이스 유니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체가 되겠죠. 본체를 조절을 하면서 그 파워를 조절하는 겁니다. 또 다른 타입은 뭐냐면 피에조 일렉트리시티인데 피에조 일렉트릭 타입은 아까 얘기한 니켈 스택 같은 거 자체가 그냥 핸드피스 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핸드피스 내에 그 안에 크리스탈 디스크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얘기한 어떤 전자기장이 발생을 하면서 생기는 위치 변화를 팁에다 전달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부분이 팁이 되겠죠. 왜냐하면 핸드피스 내에는 어떤 크리스탈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마그네토 스트릭티브의 니켈 스택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맞는 팁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뭐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것들이 마그네토 스트릭티브 타입은 팁 자체가 어떤 운동을 왔을 때 이 스트로크 자체가 일립티컬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그 피에조 일렉트릭은 리니어하게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어서 블레이드를 쓸 때 팁 자체의 면을 마그네토 스트릭티브는 다 이용할 수 있는데 피에조 일렉트릭은 움직이는 면, 즉 두 가지 면밖에 이용을 못한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이라고 이제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영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한 것이고 그 부분이 보통은 팁의 한 2에서 4mm 정도가 움직이는 부분이다. 그래서 고기 부분을 액티브 에리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가 나오게 된 스터디가 아주 옛날에 나온 건데요. 옛날에 나온 건데 이제 광학현미경으로 봤을 때 보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더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온 건데 아까도 이제 계속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3D 레이저 바이브로메트리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좀 더 정밀하게 봤어요. 정밀하게 보고
마그네토스틱 타입 똑같이, 그다음에 피에조엘렉트릭 타입 똑같이 정밀하게 좀 보았더니, 물론 이제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만, 처음에 아무것도 안 되고 되었을 때 보면 리니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어떤 팁은 얘가 약간 이클립틱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정밀하게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00g, 200g의 어떤 프레셔를 줬을 때, 그다음에 파워가 약할 때, 높았을 때 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팁에 따라서 상관없이 다 일립티컬한 무브먼트가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하고 다르게 두 가지 팁, 스트릭트 타입, 마그네토 스트릭티브건 피에조 일렉트릭 타입이건 둘 다 일립티컬한 타원형의 모션을 힘이 있을 때 보인다라고 이미 이제 2000년대 후반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움직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팁의 형태라든지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세팅,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워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이 움직이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각 회사들마다 나오는 팁의 두께가 되게 중요합니다. 두께가 두꺼운 것이냐 아니면 얇은 것이냐에 따라서 무브먼트가 얼마나 많이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이 파워 세팅을 했을 때, 강도를 좀 높게 놨을 때, 파워의 출력을 높게 했을 때 얇은 팁은 훨씬 더 많이 움직이게 되고요. 그 와이더 팁은 이거 낮은 상태에 있을 때 당연히 두꺼우니까 많이 적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어떤 울트라소닉 스케일러를 쓸 때 좀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니어한 것이 아니라 둘 다 일립티컬하게 다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에 대한 조정을 했을 때 어느 게 더 섬세하느냐에 따라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케일링이라는 캘큘러스를 제거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둘 다 전부 다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울트라소닉 스케일러가 그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뉴얼하고 별 차이가 없었고, 이런 부분들이 서브 진지발 데브리망을 했을 때 핸드 인스트루먼트하고 차이는 없었다. 싱글 루트에서. 그래서 굉장히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고, 이게 피에조 일렉트릭과 마그네토 스트릭 타입 두 가지 부분에서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임상에서 울트라소닉 스케일러를 적용을 할 때, 그럴 때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직접적으로 닿는 미케니컬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 제가 동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거기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기서 봤을 때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캐비테이션 기능과 아쿠스틱 마이크로 스트리밍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캐비테이션은 아주 버블이 많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아쿠스틱 마이크로 스트리밍이라는 거는 물 내부에서 어떤 소용돌이 같은 것이 막 생기면서 그런 웨이브가 그 주변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닿느냐? 울트라소닉 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어떤 캘큘러스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 거의 직접적으로 닿는 거죠. 이렇게 닿으면서 그 부분을 닿는 부분부터 없애는 겁니다. 그렇지만 핸드 인스트루먼트는 거기 직접적으로 닿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쪽으로서 밑에서부터 해서 떼내는 거죠. 덩어리째. 근데 그게 핸드 인스트루먼트처럼 울트라소닉처럼 사용하지 않고 핸드 인스트루먼트를 이제 울트라소닉처럼 바깥에서 접근하게 되면은 이게 캘큘러스 자체가 맨들맨들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더 제거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용을 저희들이 하는 법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핸드 인스트루먼트는 베이스에서부터 해서 그 있는 캘큘러스의 덩어리를 한꺼번에 제거를 하지만, 울트라소닉 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겉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접근해 나갈 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물의 역할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요즘은 다 자동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토매티컬리하게 파워를 조절하고, 그다음에 물의 양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프리퀀시 얼마나 많이 움직이느냐에 되는데, 이게 요즘은 다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요즘 나와 있는 오른쪽 것처럼 오토매티컬리 한 거는 파워하고 물의 양만 조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퀀시라는 건 뭐냐면 얼마나 많이 움직이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번 움직이느냐, 20번 움직이느냐, 많이 움직여야지 영향을 많이 주겠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막 파워 인풋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움직이는데 정도가 얼마만큼 움직이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0번 움직이는 것과 이렇게 20번을 같은 시간대에 움직인다라는 거는 이렇게 많이 움직이니까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워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팁에 따라서 제가 이제 피크가 보시면 붉은 선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 초록색 선이 있는데 이게 어느 부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타원형 원뿔처럼 되어 있는 요 부분, 거기가 액티브 에리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파워가 높아질수록 아까 말한 대로 앰플리튜드, 이 범위는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요거는 당연히 저희가 알고 있는 건데 이게 실제로 공학적으로는 다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토매티컬리 나왔을 때는 1, 2, 3, 4, 5 이렇게 1처럼 어떤 그 숫자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숫자가 1, 2, 3, 4로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비례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냥 수치화 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사용하는 데 편의성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당연히 뭐 식히는 부분이 있고 렘넌트 쓸어내는 기능이 있고 뭐 저희가 치료할 때 그 부분이 잘 보이게 해주는 기능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 중에서도 스트리밍하고 캐비테이션에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면에 붙어 있는 어떤 치면에 붙어 있는 마이크로플로라라든지 치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에서도 보시면은 물이 어떻게 떨어지느냐에 따라 다른데 여기서 나온 것처럼 물이 방울방울 뚝뚝뚝 떨어질 때는 디플라그, 즉 어떻게 보면 유지 관리한다는 개념에서 플라그만 제거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하이 파워가 필요한 캘큘러스 리무버를 할 때는 좀 전처럼 뭐 팁의 굵기를 맞는 걸 쓴다든지 해가지고 물의 양을 좀 많이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물의 양이 필요한가 이게 항상 궁금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처럼 뭐 이렇게 떨어지는 양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제가 임상에서 쓸 때는 요거보다는 좀 적게 보이는데 이게 촬영을 하니까 전혀 안 보여가지고 좀 약간 과장되게 해서 좀 촬영을 했습니다. 이거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양이냐 봤을 때는 1분당 20에서 30ml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떨어지는 양보다는 조금 적게 뚝뚝뚝은 아니지만 그래도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뚝뚝뚝뚝뚝 이 정도로 떨어지면은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많은 물의 양이 있으면 오히려 좀 방해도 되고 환자가 불편감을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그걸 적절히 조정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의 양은 즉시 당연히 그 조절하는 패널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과 같이 이 정도 파워에서 아까 제가 보여준 동영상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캐비테이션 이펙트하고 어쿠스틱 마이크로 스트리밍이 무엇이냐? 캐비테이션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그 버블이 형성되어서 그 부분이 그 치면에 달라붙어 있는 어떤 플라그, 마이크로플로라의 니쉐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거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은 버블이 있고 어떤 스트리밍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표면에 있는 부분에 시어 스트렝스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와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서 치면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팁의 종류에 따라서 파워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보시면 저 위에 있는 그림에서 보듯이 여기에서 보시면은 로우 파워와 하이 파워일 때 주변에 어떻게 버블이 형성되는가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치면에 부착되어 있는 루스하게 부착되어 있는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같이 이제 피에조 일렉트릭 타입을 쓰기도 하고 마그네토스틱 타입을 쓰는데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보시면은 버블이 형성되어 가지고 각각의 파워에 따라서 어떤 양의 버블이 많이 생기는가. 그래서 파워가 많아질수록 캐비테이션 이펙트는 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보시면은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한 100마이크론 내외에서 점점 굉장히 버블이 많이 생기는 이런 캐비테이션, 이런 이펙트가 항상 생기고요. 그거의 직경은 40에서 한 80마이크론 정도가 되고, 이 스피드는 이 실험 조건에선 그렇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빨리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거는 임상적으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거고, 그 버블이 형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런 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치면에 부착되어 있는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파워가 높아지느냐, 그다음에 팁이 다이아미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워터가 얼마만큼 제공이 되느냐에 따라서 앰플리튜드라든지 그다음에 캐비테이션이라든지 마이크로 스트리밍이라든지 힘 자체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인스트루멘테이션은 결국은 내가 어떻게 적용하느냐, 즉 숫자가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그런 이제 조건들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강하게 하느냐, 짧게 적용하느냐, 파워를 높이느냐, 낮추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짧게 움직이는 거하고 크게 움직이는 거는, 짧게 움직이는 거는 부착되어 있는 양을 바이오필름 같은 걸 제거한다고 하지만, 강하게 했을 때는 캘큘러스 같은 걸 제거할 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를 하느냐에 따라서 강하게 파워를 주느냐, 또는 이펙트 어디에다가 부착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떨림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같이 아무것도 안 했을 땐 떨림 부분이 세 군데, 좌측 그림처럼 세 군데에 나오지만 어떤 힘을, 로드를 주었을 때는 우측에 부분처럼 끝에 팁에서 2에서 4mm 정도가 되는 부분이 액티브 포션이 관계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압력을 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치아가 지금같이 약간 데미지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런 부분들이 데미지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압력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약간의 변동상이 있지만 저런 식으로 치아가 거의 깎여 나가는 것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는 측방압을 너무 강하게 주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뎁스하고 이런 것들을 조사를 또 쭉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조사해봤을 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팁의 종류가 라운드한 게 있고 플랫이 있습니다. 그 라운드와 플랫을 보았을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오랫동안 압력을 많이 주게 되면, 힘을 많이 주게 되면, 바이브레이션이 많이 떨리게 되면 결국은 뎁스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보기 때문에 너무 강한 힘을 주시면은 치근 쪽에 손상을 좀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효과적이면서도 가장 적은 힘을 주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는 것이 캘큘러스를 제거하는 것인지, 팁의 형태, 그다음에 파워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팁이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지 않습니까? 두꺼운 거는 파워가 강할수록 강한 힘을 전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움직이는 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런 거는 이제 캘큘러스를 제거할 때 쓰시고, 가는 팁은 그 양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는 데 쓰면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접근하는 방법 또는 용도에 따라서 가는 팁을 미디움 또는 미디움 하이 정도의 파워에다 놓고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보시면은 지금과 같이 두꺼운 팁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시고, 이것이 파워가 올라갔을 때 저렇게 버블이 에어로졸 같은 것이 형성되는 것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임상에서 확인을 하면서 적용을 하시면 목적에 맞게끔 팁과 파워를 조절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팁의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아까 움직이는 진폭의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른 여러 가지 팁 자체가 결국은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팁의 특성을 좀
알으셔야 된다라는 거가 하나가 있겠고, 그다음에 그 각각의 팁에 맞는 파워 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회사마다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선생님들이 쓰고 계신 팁이 어느 회사 거고 어떤 건지를 보시고 용도에 맞게 파워를 세팅하시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팁은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유니버설한 디자인이 있고 사이트 스페시픽하게 한번 꺾여 있는 게 있고 아니면 얇은 게 있고 두꺼운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액티브 에리어가 어디냐인 겁니다. 이 액티브 에리어가 아까 되겠지만 2에서 4mm 정도 되는 그 부분이고 그거에 대한 디멘션, 쉐입, 그다음에 형태 몇 번 꺾였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자체가 어떻게 이제 그 형태가 예를 들어서 쉔크 자체에서 형태가 몇 면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팁의 디멘션이 스탠다드 슬림, 울트라 슬림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고 이것이 결국은 작은 거는 힘을 그만큼 적게 부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캐비테이션하고 마이크로 스트리밍은 직경이 증가할수록 당연히 커지겠죠. 그리고 접근도는 직경이 얇을수록 접근이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는 특성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직경이 작아도 칙방압을 주게 되면은 역시 캐비테이션의 효과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직경의 단면, 팁의 쉐입이 직사각형, 즉 렉탱귤러한 게 있고 서큘러한 게 있는데 캐비테이션의 이펙트는 렉탱귤러한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접근적인 면에 있어서는 라운드한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트레이트 타입이냐 커브드 되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쉔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구분이 되는 거고요. 몇 번 꺾여 있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접근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인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팁이 어떤 식으로 저희가 선택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팁의 다이아미터라든지 쉐이프, 지오메트리, 프로파일을 다 구분을 했을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그 상태나 이런 부분들은 뭐 대동소이합니다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접근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캘큘러스를 제거할 것이냐 아니면 바이오필름을 제거할 것이냐에 따라서 팁의 다이아미터라든지 아니면 형태라든지 이런 거를 간략하게 저희가 조절을 해서 쓰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저는 이제 스탠다드 타입 하고 슬림 타입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하게 버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커브를 쓰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팁 셋업을 한다면은 뭐 임상적으로는 좀 약간 불편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가지고 할 수 없고 여러 가지를 좀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임상적으로는 좀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수술적인 방법에 준하는 효과를 얻고자 할 때는 좀 구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오래 쓰다 보면 닳거든요. 근데 닳는 게 얼마나 다른지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림에서처럼 보통 1 내지 2mm 정도 닳았을 때 효과가 거의 뭐 50% 이내로 떨어진다라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팁에 마모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해가지고 팁을 반드시 갈아주지 않으면은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1mm 정도 했을 때 25% 감소되니까 50 정도 감소가 2mm 됐을 땐 된다라고 봐서 이게 팁 그 웨어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보시면은 그런 부분들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초음파 스케일러의 작동 원리 또는 타입에 따라서 구분이 될 수 있지만 그러한 구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파워 세팅을 하고 팁의 선택을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에 어떠한 팁을 적용을 해서 어느 파워에 맞추어서 내가 단지 디플라그만 할 것인지 캘큘러스 리무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고 접근을 한다면 울트라소닉 스케일러를 최대한의 효과를 얻으면서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